네,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FOMC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9월 FOMC에서는 75bp의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히는 점이 바로 이 점도표인데 앞으로 연준 위원들이 이 긴축과 관련된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스텝을 밟을지 오늘 우리가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장 이번 주입니다. FOMC를 앞두고 과연 금리 얼마나 인상을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75bp 인상이 좀 가장 유력할까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보는 서베이 지표가 아무래도 CME 페드워치란 데이터들 많이 보는데요. CPI 발표된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10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75bp 인상을 연이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bp 인상을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이미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다만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점도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내지는 수정 경제 전망치가 얼마나 발표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도표 측면에서는 지난번 6월달 점도표는 연내 기준으로는 3.5%까지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 수치였는데요. 아마도 75bp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은 연이은 또 자이언트 스텝이고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많이 좀 줄이더라도 50, 25 이게 가장 최적의 스텝일 거거든요. 그렇게 75, 50, 25라는 경로를 세워도 추가적으로 150bp를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4%가 찍힙니다. 그럼 최소한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는 이번 올해는 4% 정도가 최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년도 수치일 거다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에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한 두 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을 좀 인상할 거다라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준이 좀 더 강한 매파적 시그널 또는 경로를 제시한다면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의 상방 압력 높이는 이슈가 될 거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정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6월달 기준으로 전망치를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했었고 물가 전망치도 높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점도표가 연말까지 3.5%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었던 건데 추가적으로 더 강한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 전망치는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물가 전망치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도표의 상향 조정폭이고 정책금리 중간값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는 뭐 한 4% 그리고 뭐 내년에는 뭐 4% 초중반까지는 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결국에는 물가 잡는 거,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 연준의 물가 목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을 좀 운영해 나가는 스텝을 밟게 될까요? 네, 우선은 연초만 해도 파월 의장이 CPI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선 CPI에 조금 이목을 집중을 했던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또 연준의 발언들, 파월 의장의 발언들, 내지는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헤드라인 PCE 물가 상승률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2%로 타겟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정을 함으로써 물가를 맞추려고 하는 지표는 헤드라인 PCE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2%로 맞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강하게 인상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인상을 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코어 PC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판단을 할 거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PC 물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에너지라든지 식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애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애들을 제외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물가의 추세, 물가의 방향성을 더 잘 알 수 있는 인디케이터다라고 연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앞으로 PC 근원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안정이 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은 연준 역시도 계속해서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강한 인상은 이제 조금 필요 없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근원 물가가 안정세가 뭐 보인다든지 추세적으로 빠진다,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면은 연준에서 인상폭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뭐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얘기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미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용이잖아요. 연준은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져야 뭐 금리 인상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좀 지연을 시킬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지금 고용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때요, 분위기가? 네, 앵커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너무나 견조한 상황이죠. 워낙에 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에 노동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임금 상승도 계속된다 내지는 임금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서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연준에서 사실 물가 같은 경우는 2%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반면에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좀 불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뭔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뭔가 얘기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딱 어떤 지표 하나만 보고는 고용 지표가 뭐 최대 고용이다, 완전 고용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고려해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실업률이 3.7%다라고 했을 때 딱 그 헤드라인, 뭔가 딱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실업률 말고도 이제 세부적인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흑인들의 실업률, 히스패닉의 실업률, 에이지안 아메리칸의 뭐 실업률 이렇듯이 조금 더 세부적인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다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다 좋고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되게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7월달 FOMC 설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매니 위원들, 그러니까 매니 그 파티시펜트라고 나왔는데 많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고용 시장을 전망하기 좀 어렵게 하는 징후들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라든지 이러한 그 고용자 회복의 정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내지는 일부 섹터에서 감원을 발표한다라는 그런 보고서들 이럴 때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가에 좀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물가에 대한 방향성이 안정이 되는 방향성 내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성이 확인이 된다면 고용에 대한 지표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보시면은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거의 15년 동안 계속해서 실업률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향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은 구인율이 빠지면서 실업률이 올라오는 모습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역대 경기 사이클과 동일하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올라오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연준에서 언제까지 고용 시장에 대한 뷰를 강하게 이제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설득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시점이 뭐 9월 달은 사실 아니겠죠. 다만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12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전망치를 새로 냅니다. 이제 그때 전망치를 크게 바꾸면서 사실 인상폭을 25bp 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은 실업 지표가 사실상 이번에 피봇 연준의 인상폭을 줄이게 하는 가장 강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그 전제는 물가가 좀 빠져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9월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11월, 12월 두 번의 FOMC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9월에 75bp 인상하고 11월에 50bp 인상하고 12월에는 25bp를 인상하는 이런 순차적인 스텝을 좀 연출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시나리오를? 저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네. 경로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네. 오늘 뭐 새벽에 보시는 CME 패드와치를 보시면 75bp 이번에 인상을 하고 11월에 75를 하고 12월에 50bp 인상을 지금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인상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금리 좀 한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강하게 인상을 하다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이 더 강해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침체가 심해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기준금리 레벨이 2.5%인데 지난 7월달 FOMC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준에서는 이 기준금리 레벨에 대해서 중립금리 범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 연준 위원들의 언급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이 중립금리 범위에서 50 내지는 75bp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면 이거는 제약적인 범위, 리스트릭트
범위, 긴축적인 범위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금리 레벨은 사실 긴축의 범위에 있는 중립금리가 아니라 긴축의 범위에 있는 금리일 수도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범위의 금리로 올라오게 되면은 물가를 좀 강하게 뺄 수 있는 사실 기준금리 레벨일 수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내에 인상이 또 불가피하고 당연히 인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긴축의 범위에서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금리 레벨이 되겠죠. 그럼 충분히 사실상 이 물가를 내릴 수 있는 금리 레벨일 거다. 그리고 이번에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던 구간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였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가 물가가 가장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레벨이 긴축의 범위에 있는 점, 기고 효과에 대해서 물가가 좀 빨리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사실상 뭐 강하게 50bp, 75로 이어가지 않더라도 인상폭을 조정하더라도 충분히 물가를 뺄 수 있는 인상의 결정일 것이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얘기를 먼저 해봤고요. 이제 한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어떤 상황이고 국면일까요? 네, 우선은 이번 달에 발표된 뭐 8월 물가 지표겠죠. 8월 물가 지표는 5%대로 떨어졌습니다. 6.3에서 5.7%로 빠지긴 했는데요.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시피 석유류 쪽 가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디젤 내지는 뭐 가정용 차량용 LPG라든지 가솔린 전반적인 그 석유류가 다 빠지면서 물가가 좀 빠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서비스 쪽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고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기에는 이제 이번 달에 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 측 압력에 대한 좀 가능성,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내지는 석유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금통위 전까지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6%에서 5%대로 빠진 것은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한국은행의 뭔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게끔 하는 조금 그러한 수치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월 금통위의 결정은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발언이 뭐 다소 매파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남은 금통위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10월달 인상 같은 경우는 좀 상수화시켜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난 8월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당분간은 이러한 물가에만 방점을 두고 물가에 정도 방점을 둔 통화정책을 펴겠다라고 너무나 자명하게 너무나 강한 의지로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아직까지는 5%긴 하지만 이게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8월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시면 한두 명의 위원들이 그래도 인상에 대해서 좀 경계심, 계속적인 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건 맞지만 조금은 경계심, 조심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인상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달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들게끔 하고요. 11월달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50으로 조금 조정하는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면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여타 기타 좀 통화정책 이외에 이제 뭐 경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물가 말고도 뭐 고용 지표도 있을 수도 있고 생산 지표 내지는 소비 지표, GDP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동결 결정도 사실 뭐 무리인 결정도 아닐 수도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들이 뭐 가시화된다면 한국은행에서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연달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인상하고 쉬고 내년 한 1분기쯤에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방식으로 좀 인상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10월에 인상한 후에 11월에 동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이 네,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심도 깊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